자,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은 근저당을 가겠습니다. 397페이지로 갑니다. 자, 397페이지에 근저당. 자, 볼게요.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는 대략 70%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이 나는 건 30%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30%가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저당권하고 근저당은 70%가 같은데 30%가 차이 나는데 차이 나는 30%가 시험 문제라 그랬어요. 자, 일단은 먼저 이 칠판을 안 지운 이유가 뭐냐면 저당권하고 근저당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안 지운 거예요. 저당권하고 근저당은 70%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저당권은 3억이라고 하는 돈을 일단 빌리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근저당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물품 공급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물품 공급 계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치킨 공급을 받기로 한다. BHC 치킨 공급을 한다. 또는 아디다스라든가 K2라든가 이런 등산복을 갖다가 서울 본사하고 이렇게 공급 계약을 한다. 또는 포스코하고 철강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그 자동차, 현대나 기아로부터 자동차 대리점 계약을 해서 그런 것을 공급받기로 한다. 그래서 그런 물품 공급 계약을 일단 체결을 합니다.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서 물품을 공급을 할 건데 공급을 하는 것은 본사가 할 거니까 물품을 공급할 거 본사 쪽이 채권자가 됩니다. 자, 물품을 공급받을 쪽이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이라는 건 돈을 지금 빌린 거예요, 안 빌린 거예요? 돈 안 빌렸어요. 돈 안 빌렸고 물품 공급을 했는데 물품이라는 건 수만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로서 대리점 공급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 대리점, 어떤 치킨 대리점, 의류 대리점, 그다음에 신발 대리점 여러 가지 본사하고 계약 공급 계약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물품 공급 계약을 하고 얼마까지 공급을 할 거냐라는 걸 정하게 되는데 그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요. 채권 최고액을 정해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러면 20억만큼 물품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이라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채무자 부동산에다가 담보가 걸렸고 이 부동산에 지금 채권 최고액에 해당되는 근저당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뭐가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채권 최고액의 뜻이 뭐냐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 문제, 채권 최고액이 뭐냐?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된 책임의 한도액이다. 땡.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의 한도액을 채권 최고액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담보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아갈 수 있는 한도액을 채권 최고액. 이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한도액을 뭐라 본다고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요.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책임져야 될 책임의 한도액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다? 이 부동산으로부터 담보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경매가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한도액을 뭐라 본다고요? 채권 최고액이다. 이 채권 최고액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일단 채권 최고액에 대한 개념을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동산의 근저당 등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 쪽을 뭐라 본다?
설정자라고 오늘 가르쳐 주니까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다 그러는데 이거 생각하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다. 시간이 모자르면 찍고 와야 돼요. 10문제, 20문제 찍고 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드르륵 이렇게 골라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유자 쪽에는 예외 없이 뭘 붙인다고요? 설정자. 그러면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내놨으니까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값을 뭘 한다고요? 근저당 설정자. 자, 그럼 이제 결정 났어요. 근저당 설정자다.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값은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뭘 세 가지 등기할 거냐 그랬더니 첫 번째로서 이게 근저당이다라는 뜻, 취지를 등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등기한 것은 저당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근저당이다. 근저당. 근저당이라는 뜻, 취지, 이걸 등기해야 돼요. 두 번째, 채권 최기억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 이거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냐 등기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필요적 등기사항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등기해야 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필요적 등기사항.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자, 세 가지 반드시 등기하라. 뭐뭐 등기하라고요? 근저당이라는 뜻, 취지.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등기하라.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근저당인데 근저당은 채권 채무가 확정된 게 아니라 이 채권 채무가 증감 변동합니다. 채권 채무가 증감 변동을 해요. 채권 채무가 증감 변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물품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치킨인지 자동차인지 철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왔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갚았습니다. 갚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또는 들어오게 되면 물품이 공급되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야크를 한번 해볼게요. 블랙야크에서 3천만 원어치 물품을 들어왔고 이거를 갚았습니다. 갚고 그 다음에 또 3천만 원어치가 또 들어왔다. 그래서 그걸 또 갚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됐습니다. 지금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에서는 채무가 피담보 이 채권에 해당되는 동이 0이 돼버리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0이 돼버리면 저당권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어디에 그게 근거가 있을까요? 민법 187조에 근거가 있어요. 민법 187조를 어떻게 외우고 있나요? 상공판경기라 그래요. 민법 187조를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공판경기. 상은 뭐야? 상속. 상공 뭐예요? 공용징수. 상공판 뭐예요? 판결. 상공판경 뭐예요? 경매. 기는 기타 법률. 그래서 민법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한다.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상공판경기 이 기준에서 기타 법률 규정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민법 187조에 들어있어요. 기타 법률 규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뭐 한다? 소멸한다.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근저당은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 하지 않아도 뭐한다? 소멸한다. 상공판경기 187조 단수 규정에 따라 그렇게 돼요. 근데 근저당은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은 뭐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유치권이나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면 유치권이나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을 무슨 성이라 불렀던가요? 아까 해드렸는데 첫 시간에 부종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뭐라 한다고요? 부종성. 들은 기억은 납니까? 피담보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목적물을 유치할 권한이 없잖아요. 내줘야지.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 다 갚았으니까 저당권이 소멸했으니까 말소해야지.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이나 저당권이 소멸하는 걸 그걸 뭐라 한다고요? 부종성. 그러니까 여기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해서 근저당이 소멸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거를 부종성 완화라고 해요. 이게 시험 문제야. 뭐라고 한다고요? 부종성 완화. 저당권하고 근저당하고 차이가 나는 것만 시험 문제를 해요. 저당권하고 똑같은 건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부종성 완화. 부종성 완화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채권 채무가 증감 변동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이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정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피담보 채권의 확정, 채권 최고액의 확정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피담보 채권액이 이렇게 확정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채권 최고액이 확정됐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다. 채권 최고액의 확정,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느냐라고 했더니 결산기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결산기가 도래를 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도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계약이 해제됐거나 해지됐다. 여기서 해제와 해지는 이거예요. 이 물품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 자체가 뭐 했다고요? 해제, 해지. 다시 합니다. 이 물품 공급 계약이 뭐 했다고요? 해제, 해지되면 피담보 채권은 뭐 한다? 확정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파산했다. 누가 파산했냐면 채무자가 파산하면 확정됩니다. 다섯 번째, 경매가 들어가도 피담보 채권은 확정됩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 최고액은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결산기가 도래했다, 존속기간이 만료했다, 계약이 해제됐다, 파산됐다, 경매 들어갔다. 파산, 경매. 이걸로 뭐가 확정됐다고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채권 최고액이 확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어요. 이렇게. 자, 확정과 동시에 이제 저당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확정되면 이제 근저당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고요? 저당권. 피담보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면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저당권하고 근저당은 70%가 같다 그랬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30%. 그 30%가 시험 문제를 구성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확정 전까지는 뭐다? 근저당이지. 확정 전까지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근저당. 확정되고 나면 뭐로 바뀐다? 확정 이후에는 저당권. 이거를 이해하느냐가 시험 문제야. 이거를 지금 알고 있는가? 이 체계를 세웠는가라는 게 시험 문제.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 최고액 범위내라면 채권 최고액 범위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천천히 다시 내겠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채권 최고액 범위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O다 X다. O예요. 왜 담보되지 않을까? 확정되면 저당권으로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구조를 이해 못해서 시험 문제를 되게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채권 최고액 범위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왜 안 된다? 저당권이잖아요. 확정과 동시에 저당권으로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근저당으로는 더 이상 채권 최고액 범위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될 수 없다. 확정되면 채권 최고액 범위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할 수 없다. 뭐로 바뀌었다? 저당권이다. 이 구조를 이해 못해갖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놓치고 온다. 자, 그래서 이거 일단은 저당권으로 전환됐다라는 사실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5개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2개가 차이가 납니다. 근저당에서는.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까지는 똑같은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 지연이자가 1년분만 담보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저당권. 저당권은 1년분만 담보되는 겁니다. 1년분만 저당권은 담보를 해요. 그런데 1년분만 담보되는 이것이 근저당에서는 1년만 담보되는 게 아니라 전액 담보를 해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 범위내라면 1년분만 담보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전액 담보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피담보 채권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 지연이자는 1년분만 담보한다. 뭐다? 저당권. 그러나 근저당은 1년분만 담보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전액. 채권 최고액 범위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액 담보된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1년분만 담보된다 그러면 틀린다. 1년분만 담보된다 그러면 틀린다. 전액 담보된다. 차이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차이나는 거. 예.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에서 이 저당권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담보한다고 했어요. 실행 비용까지 담보한다고 했는데 근저당에서는 이 실행 비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차이 나는 거. 피담보 채권에서 2개가 차이 나요. 2개가. 그리고 첫 번째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 손해배상은 1년분만 담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전액 담보하다.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는 실행비용, 경매비용을 담보하지만 근저당은 담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차이가 구분할 줄 아는가라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여기 경매에 의해서 확정된다라는 말을 해놨는데 경매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 자, 첫 번째로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피담보 채권은 확정됩니다. 자, 피담보 채권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 본다? 채권 최고액으로 본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 확정됐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같은 말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다. 채권 최고액이 확정됐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근저당권자인 을이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이 피담보 채권은 뭐 한다고요? 확정된다. 자,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여기에 경락인이 나왔습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해서 경락인이 나왔다. 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선순위, 바로 선순위 이 근저당, 선순위 이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자, 다시 이게 처음에는 약간 헷갈려요. 여기 지금 후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을보다 뒤에 저당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이 또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 말고 을 이후에 이 부동산에 또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또 있다고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후순위 권리자라 그래요.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저당권, 근저당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그자가 경매를 집어넣으면 경락인이 경락을 받아서 대금을 완납하면 완납과 동시에 선순위는 가만히 있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더라. 원하지 않았지만 확정되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근저당권자는 을이죠. 후순위 권리자는 병이에요. 병이 경매를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면 을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저 피담보 채권이 그냥 경락인이 경락대금 내는 바람에 그냥 확정됐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이게?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해놓고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저당권, 근저당은 조금 어려운 파트고 여기는 민법 중에서 조금 어려운 파트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교재를 잠깐만 봐드릴게요. 자, 교재와 관련해서 397페이지에 거기 근저당이 나와 있습니다. 357조 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고, 여기 보세요. 뭘 정했다고요? 최고액. 최고액을 정했다. 채권 최고액을 정했어요. 최고액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다. 여기 보세요. 지금 증감 변동하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장래에 보류한다. 채권 채무가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한다. 장래 어느 순간에 가서 확정될 거니까 언제 확정돼야 금액이 최종적 금액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 확정될 때까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영향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항의 경우에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을 본다. 여기 봅니다. 여기 요 이자는 어디에 산입됐다고요? 채권 최고액에 들어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넘겨서 398페이지입니다. 자, 꼭대기 2번에 보니까 2번 동그라미 성질의 니은번에 부정성 완화. 칠판 보세요. 뭐가 나왔다고요? 부정성 완화. 부정성 완화하는 것은 채권 채무가 일시적으로 뭐가 됐다고요? 0. 일시적으로 0이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은 뭐한다? 소멸되지 않는다. 근저당이 소멸되지 않는 걸 부정성 뭐라 한다고요? 완화. 자, 거기 갑니다. 그래서 근저당은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했다. 일시적으로 소멸했다는 말은 0이 됐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기본계약, 여기 보세요. 이 물품 공급계약을, 이거를 기본계약이라 그래요. 물품 공급계약, 이게 기본계약입니다. 이 기본계약이 존속하는 한 근저당은 뭐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근저당이 소멸하지 않는 것을 이걸 뭐라 본다고요? 여기서는 근저당이 소멸하지 않는 걸 뭐란다? 부정성 완화. 부정성 완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뭐라 그랬냐면
유치권이나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나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부종성. 그런데 근저당에서는 일시적으로 채무가 0이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 자체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종성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부종성 뭐라 한다고요? 완화다. 그런 거예요. 부종성 완화. 자,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양가리번에 근저당의 설정으로서 근저당 설정계약. 자, 근저당 설정계약을 물품 공급계약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근저당 설정계약을 뭐라고요? 물품 공급계약.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등기. 여기 뭐로 해야 된다고요? 등기. 등기해야 돼요. 여기 등기. 자, 그 다음에 399페이지에 가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A번을 봅니다. A번.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의 배치입니다. 지연 이자는 1년분에 한정하지 않고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이상 모두 담보된다. 여기 1년분만 담보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 그러나 이 규정이 근저당은 적용되지 않고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뭐 한다고요? 전액 담보한다. 근저당은 1년분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뭐 한다고요? 전액 담보한다. 이게 차이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B번 봅니다. B번. 최고액은 당사자 사이에 계속해서 거래관계에 생긴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서 형 앞엔 근저당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실행비용, 경매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쳐놨죠. 실행비용, 경매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0페이지로 가서 거기 2번 동그라미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 7번 보세요. 여기 피담보 채권이 뭐 한다고요? 확정. 피담보 채권 확정을 다른 말로 뭘 한다고요? 채권 최고액 확정. 같은 말이 알았습니다. 피담보 채권의 확정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채권 최고액이 뭐라고요? 확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이 심화학습의 파란색의 심화학습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사유가 나왔어요. 1번에 보니까 존속기간 내지 결산기가 도래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존속기간이라든가 결산기가 뭐했다? 도래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하는 것은 결산기나 존속기간이 도래했다. 거기 1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존속기간 내지 결산기가 도래했다. 그 다음에 2번에 기본계약의 해지. 여기 보세요. 요 기본계약이 뭐였다고요? 해지나 해제로서 피담보 채권을 뭐 한다? 확정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3호동에 채무자의 파산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기 써놨네. 채무자가 뭐였다고요? 파산이에요. 파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에 뭐가 나왔어요? 경매. 이겁니다. 경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거, 결산기가 도래했다, 존속기간이 만료했다, 이 기본계약, 물품공급계약 자체가 해지됐다, 파산했다, 경매했다. 이걸로 인해서 피담보 채권을 뭐 한다? 확정된다. 이렇게. 자, 그 경매, 401페이지 맨 꼭대기 경매 신청, 거기다가 별별 2개 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기억에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 그때 신청하면 형평 신청 시 확정된다. 칠판 보세요. 여기 써놨네.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피담보 채권은 뭐 한다고요? 확정된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다. 거기 기억번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피담보 채권이 뭐였다고요? 확정됐어요. 니은번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여기 후순위 권리자라고 하는 말은 근저당도 들어가고 저당권도 들어가요. 다시 한번 거기는 교재에 후순위 근저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근저당권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저당권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개를 포함해서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자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후순위가 근저당일 수도 있지만 저당권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권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라고 해요. 권리자라고 하는 말에 저당권, 근저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후순위 근저당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까지 다 포함한다. 그래서 권리자다. 여기 칠판 다시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경매에 들어가서 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해야 선순위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거예요. 자, 거기 니은번 조심하셔야 돼.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매각대금 뭘 한다고요? 경락대금 완납 시 뭐 한다? 확정된다. 그래서 밑에 니은번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락으로 인해서 근저당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밑줄칩니다. 후순위 근저당을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 피담보 채권은 근저당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 등을 완납한 시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벼락을 맞아가지고 선순위가 그대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봤네요. 자, 그러면 프린트만 관련해서 메일 정리 노트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서 8번 거기 저당권에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의한 물권적 반환청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는데 프린트를 뒤집어 보세요. 프린트를 뒤집어 보니까 해석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 O라고 되어 있죠? 네. O라고 되어 있는 걸 뭐로 고쳐야 돼요? X로 고쳐주세요. 해석은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OX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썼어요. 여기다가 예, 그거 고쳐놓겠습니다. 뭐로 고친다고요? X.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 자, 9번을 보니까 근저당권에 있어서 지연 이자는 1년분의 하나여 담보되며 슬러시 자른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 근저당은 1년분만 담보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액 담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X.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의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맞다 틀리다. 여기 봐요. 저기 실행비용을 채권 최고액에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1년분만 담보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실행비용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주 핵심적 내용입니다. 결론은 뭐다? X 됐습니다. 자, 저기 보충학습법 보충 문제 볼게요. 자, 보충 문제와 관련을 해가지고 04번입니다.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 설정 후 동그라미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자, 칠판 잠깐만 보세요. 자, 지금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갑이 저당권이 이 부동산 설정되는데 저당권 설정되고 난 다음에 이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부동산이 5억이다. 근데 3억이 걸쳐져 있으니까 사가는 사람은 얼마만 준다 그러세요? 2억. 그렇게 사간 사람을 뭐하 본다 그랬어요? 제3취득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 한다고요? 제3취득자. 자, 그래서 제3취득자입니다. 자, 여기 다시 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근저당 걸려 있습니다. 근저당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 지금 이 부동산 매매로 팔 수 있다 없다? 똑같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당권과 근저당은 70%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같다. 저당권 걸려 있는 거 팔아먹을 수 있죠? 근저당 걸려 있는 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 그래서 이 근저당을 매매로 병한테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병을 뭐라 그러냐면 병을 양수인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양수인. 팔았으니까 뭐예요? 양도인. 다른 말로 얘기해서 매도인. 내가 너무 놀란 거는 매도인하고 양도인이 같은데 이걸 같은 건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놀랬다. 누구하고 같다고요? 매도인하고 양도인은 같은 말이다. 여기 양수인하고 매수인은 같은 말이다. 이거를 몰라가지고 자꾸 다른 걸로 오해하더라. 경상도 말로 하게. 가는 가 아이가. 가는 가 맞다 아이가. 뭔 소리고. 가는 가 맞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나 양도인이나 같은 말이고 양수인이나 매수인이나 뭐라고요?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 예. 자, 그러면 거기 문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그러면 거기 04번 1번 근저당이 설정한 후 저당 목적물, 여기서 저당 목적물은 부동산이죠? 저당 목적물이 뭐라고요? 부동산. 이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제3자에 넘어갔다. 여기 보세요. 병을 제3자라고 하는 거 맞아요? 병이 뭐라고요? 제3자. 양도인, 매수인이 제3자예요. 제3자에게 넘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양수인, 매수인 같은 사람이라고. 병이. 그래서 제3자에게 이전됐을 때 매도인은 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매도인이 양도인, 근저당 설정자가 매도인이죠. 매도인, 양도인 누구라고요? 근저당 설정자. 이게 전부 다 같은 거라는 걸 알아야 문제를 푸는데 아이가 가는 거 이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3자 이정된 게 매도인이 근저당 뭐라고요? 설정자. 매도인이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지금 매매로 지금 팔아서 근저당 목적물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이게 어디서 여기 요 피담보 채권이 지금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넘어갔으니까 요 매도인은 이 피담보 채권이 넘어갔으니까 이 근저당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부동산이 병으로 넘어가면서 이 근저당이 이렇게 병한테 따라 넘어간 거잖아요. 팔았으니까. 묻어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갑 이름으로 돼 있는 이 근저당을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지워달라고 이 매도인이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인데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건 틀렸네.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 볼 때는 두렵단 말이에요. 처음 볼 때는 두려워. 그럼 똑같잖아요. 아니 지금 안고 사갔는데 병이 채권 최고 20억을 안고서 병이 사갔으니까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근저당 등기를 말소를 청구해야지. 이거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지우고 이제 네 이름으로 옮겨라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죠. 팔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근저당 설정자가 아니죠. 아니니까 근저당 지우고 네 이름으로 옮겨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간단한 것이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오는데 뭔 소리고? 이렇게 돼. 아니구나. 경상도는 무슨 소리고? 일이 되니까 이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다. 그 결론은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채권 최고액 여기 보세요.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등기하는 걸 필요적 등기사항이라 그래요. 필요적 등기사항이 몇 개라 그랬어요? 3개. 어떻게 3개야? 근저당 또 취지 등기해야 되고, 채권 최고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채무자 등기해라. 그래서 필요적 등기사항 몇 개? 3개. 그게 2번 이상이 없어요. 채권 최고액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3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원본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 여기 봅니다. 누가 경매를 넣었어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피담보 채권은 뭐한다? 확정된다. 맞네. 근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으면 경매 신청과 동시에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다. 이상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결산기에 정함이 없다. 잠깐만. 여기 원래 결산기를 정해야 되는데 결산기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결산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채무자는 언제든지 돈 갚을 테니까 근저당 끝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산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돈 갚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 피담보 채권에 해당되는 거 채권 채권 이거 갚아버리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본다. 결산기가 정함이 없는 경우에 근저당 설정자가 누구죠? 자, 여기 봐요.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는 돈 갚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결산기가 정했으면 못 바꾸는데 결산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전세권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지지난주에 전세권 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시간에 전세권 했을 텐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당사자는 둘이야. 누구야? 설정자하고 전세권자하고 둘이 당사자예요. 설정자는 소유자죠. 그럼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는 둘을 묶어서 당사자라 그래.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그거 언제 소멸해? 좋았어. 소멸 통고 후 6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근저당 설정자가 결산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 끝내자라고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든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4번에 결산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저당과 설정자라는 말이 붙어있는 쪽이 뭐라고요? 소유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설정자가 소유자라는 개념이 딱 쓰면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이게 개념이 안 쓰면 자꾸 두렵단 말이야. 두려움을 떨쳐내야 돼. 그래서 설정자는 언제든지 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 여기 써놨습니다. 요거 해지인데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피담보 채권을 뭐 할 수 있다? 확정시킬 수 있다.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채권 최고액이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6억으로 확정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25억으로 확정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상태인가요? 다시 한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25억으로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채권 최고액을 넘어가 버렸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근저당 설정자는 채무자죠? 다시 한번. 근저당 설정자하고 채무자가 동일인이잖아요. 여기 동일으로 돼 있네. 그래서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돼요. 전액을 변제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된다고요? 전액을 다 변제해야 돼. 그러니까 20억만 변제하는 게 아니라 확정된 금액 25억. 그러면 채권 최고액을 뭐 하냐면 초과한 금액이라 그래. 다시 한번 채권 최고액을 뭐 했다고요? 초과한 금액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 누구는? 채무자는. 자, 그러면 거기 5번 볼게요.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다. 초과 동그라미 25억이라고 씁니다. 초과한 경우에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이 얼마죠? 25억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가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원래 자료 뒤집어 보니까 자료가 청약과 승낙, 계약하고 위험부담까지 가 있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빨리 못 나갔네. 다음 주에 그러면 계약법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